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줄여달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똑같은 부분이 되게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제가 작업했던 걸 보면 지웠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여러 번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밑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일이 다 쓰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9구단 8단만 계속 출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디가 겹치는 거지?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어디 찾았어요? 얘랑 얘랑 겹치지 않아요? 그지? 이만큼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예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은 이거를 함수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define a라고 해서 이거 또 마찬가지로 소괄호예요. 소괄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함수를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겹치는 부분인 이 부분을 이 안쪽에다 이렇게 놓을 건데 지금 그냥 복붙했더니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지? 뭐가 망가졌어? 들여쓰기가 망가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 함수에 포함시키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콜론이 나왔는데 그 다음 줄에 들여쓰기가 없잖아요, 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지.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야? 이 while문은 스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인 거고. 어, 이 1. 그러면은 나머지 잠깐만 1부터 9까지. 그러면 여기 이제 A라는 이름으로 함수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출력하는 일, 구구단 출력하는 일을 애초에 함수화를 시킨 거니까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남이 써놓은 코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거 저 한번 보세요. 여기 화살표 옆에 누르면은 이렇게 접혀요. 봐봐. 그러면은 어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 얘가 뭐 하는 함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나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는데 이걸 옆 사람이 보면 모르겠죠. 그러면 옆 사람은 이거 처음 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연 다음에 잠깐만 이게 단이 8이고 이게 1이고 1부터 9까지고 9구단 출력하는 건가 싶은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파악을 새로 해야 돼. 이걸 처음 보면. 그래서 A라는 이름보다는 이렇게 써주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굳이 얘를 안 까봐도 이 함수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이름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접혀 있어도 사람은 그냥 이거 보고서 아 대충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그 처음에 변수 배울 때 a는 10 아니야 a는 22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는 나이 값을 저장하고 싶은데 변수명을 이따위로 지으면 안 된다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뭐가 문제였어요? 얘가 뭘 저장하는 데이터인지를 내가 파악하려면 뭐 물어보던가 아니면 직접 코드 내에서 까보던가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단어로 잘 작성을 해놓으면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하다인 거잖아요. 얘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변수명 짓기, 함수명 짓기에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 단축이 많이 될 거고.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죠. 왜? 여기까지 했으면 반만 맞춘 거야. 지금 잘 이거 그냥 스크린 보세요. 반복 아니야 이거?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반복이에요? 이만큼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만 증가하는 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총 9번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래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여기 이제 써있던 이만큼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많이 줄었죠? 얘를 연다고 쳐도 이걸로 끝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줄어들 거야, 이건. 그래서 애초에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이걸 계속 돌려 쓰자인 거예요. 그래야 더 효율적일 거니까. 새로 아예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쓸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자. 얘를 m 점 한 다음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지 난 분명히 뭔가 바꿨거든. 실행하면 뭐라 그래 얘가? 프린트 8단은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하죠. 왜지? 이렇게 봤을 때 이 반복문이 먼저 실행되는데 얘가 실행되려고 보니까 이 위에 이런 함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인데 그 변수가 초기화된 적이 있다면은 얘는 모르는 함수야, 얘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된 함수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파일로 분류를 하거나,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해놓거나 하긴 하는데 지금은 어차피 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어, 함수의 원형은 웬만하면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아래에 있는 코드가 이 함수를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거랑 똑같은 거지. 프린트
J하고 J는 10 하면 이거 안 되잖아. 밑에서 뭐라 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했다는 거는 다른 언어를 접해봐도 된다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 생각만일 수도 있는데 온라인 시어나 컴파일러 아무거나 보자. 그래. 이거 지금 C 언어 환경이거든요. 보이죠?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보세요. 인트 1로 하자. 다시 똑같이 해놓고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다음에 단 i 단 곱하기 i 라고 해놓고 여기서 프린트 별단 을 실행하면 똑같거든. 봐봐, 이게 이렇게 떼놓고 한번 보죠.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여기 출력하는 거 얘는 프린트인데 얘는 프린트 F 쓰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중괄호 쓰고 있는 거고 여기 %D라는 거 쓰고 있는 거고 요건 똑같아. 심지어 역슬래시 N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실행하는 모양도 비슷해요. 똑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이 앞에다가 int라고 붙여주잖아요. 뭔지 알잖아. 근데 이거 int가 뭐야? 정수잖아. 이거 정수라는 뜻이야 그냥. 어 얘가 더 쉽다는 거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려져 있는 문법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C 언어는 이런 거 변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야 되거든. 타입을 내가 미리 알고 선언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 처음에 변수 만들 때 타입을 알고 만들었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려져 있어서 배우기 쉽다. 인 거고 그 언어의 선택은 자유긴 해요.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차이점 위주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 공부를 해놨다면 나머지 언어는 차이점 위주로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이거 왜 말하냐면은 최근에 있던 일인데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내가 뭐더라? 이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 있을 때 우리나라 해역 반경 몇 킬로지? 100킬로인가? 뭐 아무튼 우리나라 영해에 떠 있는 배의 그 GPS 정보를 싹 다 수집을 해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얘네들은 전시에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이미지 불러오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정보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귀찮아서 그냥 파이썬으로 했더니 내 컴퓨터가 좀 오래됐거든? 40시간인가 걸렸어. 그냥 코드 한번 실행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코드를 C언어로 다 고쳤어.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어떤 문제에 닥쳐도 뭐랄까 퍼포먼스가 좀 달라요 언어마다.
그래서 계속 언급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언어도 쓸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시언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 뭐 당장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돼, 진짜로. 당장은 원래 하던 거 먼저 좀 많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이거 어느 정도 숙달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 좀 추천을 하고, 또 알고는 있어야 된다. 어, 일단 이렇게 문제는 해결을 했고, 음, 음, 음.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그건 이제 문제 푸는 거 말고 다른 개념들인데 이렇게 쓸 거거든. 여기 이제 define a 해가지고 print y, print x라고 할 거고, 얘를 좀 주석을 처리를, 아니다, 얘는 지울게요. 자, 이거 실행은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하면 이것도 지워주고, 실행하면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프린트 되지 않아. 왜? 두 함수는 실행된 적이 없어. 만들기만 만들어 놓은 거지 실행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요 함수 실행하겠다인 거지. 얘는 뭘 해줘요? 프린트 y래. y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 프린트 x래. x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대충 예상해보면 얘는 20이고 얘는 10이니까 20, 1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오류가 나요. 20은 잘 나와 심지어. 근데 x는 뭐래요 얘가? 정의된 적이 없대.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y는 문제가 없는데 x는 문제가 있어. y의 출처를 따라서 가보면 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 변수지? 어디 위치에 있냐는 함수의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를 따지면 돼. 얘는 외부죠. 그지? 함수 안에 속해 있지 않잖아 이 변수는. 얘는 얘는 내부지. y는 문제가 없었어. x가 문제인 이유는 다른 함수 내부에 있는 건 내가 못 갖다 쓰나? 이해돼요 이거? 이걸 이제 반증을 해보자면 이거 잠깐 죽여놓고 아 프린트 y 프린트 x 해놓고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얘는 뭐라고 나와요? 얘는 20, 10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왜? y는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지. x는 내 거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봐요. 얘랑
얘네들이랑 차이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랑 차이. 1번이랑 2번이랑 차이.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1번은 전역 변수라고 해요. 2번은 얘네는 지역 변수라고 해요. 요건 뭐냐면은 전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 얘는 지역 공간에서 만들어진 변수야. 그럼 전역 공간이 뭐고 지역 공간이 뭐냐? 그냥 이렇게 구분하세요. 함수의 외부. 지역 공간은 함수의 내부. 그럼 내부 외부는 어떻게 구별해야 되지? 콜론과 들여쓰기로 하면 되지. 어떤 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걔는 지역 변수가 되겠고, 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생으로 맨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얘는 지역 변수가 되겠지. 함수 내부니까. 봐봐요. 프린트 K 해보자고. 이거 뭐라고 나와요? 안 나와. 왜? K는 지금 어디 있어? K는 지금 A라는 함수 안에 있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이 안 돼요, 얘는. 함수 내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 변수는 전역 공간에서 활용할 수 없다. 그럼 전역 변수 반대겠죠? 전역 변수는 지역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왜? 프린트 8단에서 내가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전역 변수를 지역 공간에서 출력을 했잖아. 그럼 전역 변수는 지역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생성, 프로그램이 끝나면 소멸. 요거는 뭐냐면 함수가 시작될 때 생성, 함수가 끝나면 소멸. 요걸 좀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실행 버튼 누르면 이건 프로그램 시작을 의미하겠죠. 얘는 언젠가 끝날 거야. 모든 행위를 마치고 나면 끝날 거야. 이 와중에 함수는 몇 번 실행할 수 있죠? 얘가 실행되고 나서 멈출 때까지 함수는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겠지. 그지? 전역 변수는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어요. 프로그램 시작과 끝은 한 번 한 번이야. 근데 함수 시작과 끝은 내가 지금 프린트 8단이라는 함수를 뭐 지금 한 번 써놨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y는 20. 이 y라는 변수는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는 반면에 요 단, x, i 이런 애들은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어. 이때 태어나서 이때 죽어.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이 계속 반복돼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이거 관련한 자료는 뭐라고 치면 되냐면
파이썬 변수의 생명주기. 아, 이렇게 쳐보면 되거든?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리고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같이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가 이렇게. 이거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일단. 그리고 좀 멈췄다가 쉬었다 이어서 합시다. 좀 이어서 볼게요. 새로 좀 파서 지금 10. 이거 실험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아니다,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결과는 이것도 해보자. 빨리 머리 써보세요. 뭐라고 나올까요? 일단 요거는 100, 300. 얘는 맞아요. 왜? 얘가 가지고 뭐라 하는데? 왜지? 왜 뭐라 하지? 방금 에러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왜 에러야? 맞아, 맞아. 음, 이런 걸 이제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시해 이걸 일단. 왜냐면 이거는 그냥 만들어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함수 안쪽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함수 바깥쪽을 먼저 봐야 돼요.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여기서? x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10을 저장했어. 그리고 이런 함수가 이때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x에다가 20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야? a 실행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으로 찾아가 얘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 해요? AA를 만들고 100을 넣고 출력을 먼저 하죠.
그럼 출력이 됐어. 여기 100이 돼 있잖아요. 이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300을 넣었어. 그리고 나서 아니야, B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출력하고 얘가 남았잖아요. 300을 넣었어. 그 다음에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이 함수는 끝났죠. 그럼 얘가 끝난 거거든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B 실행이죠. 그럼 이때 한번 보자고. B로 찾아갔어. 프린트 AA를 하겠대. 이전에 300으로 덮어쓰기를 한 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니야, 이때 얘는 죽었어. 이게 그 생명주기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가 실행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A가 실행되는 시점에 이게 A 실행 시점이에요. AA가 하나 만들어져. 그리고 100으로 채워 넣어. 이렇게. 그리고 프린트를 해. 그리고 얘를 300으로 다시 덮어쓰기 했어. 그럼 A가 끝나는 시점에 이 AA는 날라가요, 같이. 그리고 나서 B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AA를 프린트 하라고? 얘는 누군지 몰라. AA가 누군지 몰라. 왜냐면 여기서 쓴 거는 여기서 다 죽었거든. 그래서 A의 시작과 끝이 이 안에 있는 지역 변수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없으면 이때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AA를 만들고서 출력을 했으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치? 여기까지 하나 알아야 되고, 이거 한번 보자. 프린트 1 이게 이제 함수로 보여야 돼. 왜? 이게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라며요. 여기 1이라는 게 들어있긴 하지만 똑같은 모양이잖아, 사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인풋 같은 거. 또 인트 어쩌고 하는 거 있었지. 이렇게. 또 뭐 써봤냐? 또 써본 거 없나? 아무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내가 만든 적이 있나? 아니야. 이런 건 이제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포함이 돼 있어. 파이썬 다운로드 받으면 얘네도 같이 들어. 근데 이런 거 있지. 요런 애들. 이런 거는 파이썬 기본 함수가 아닐 거 아니야. 내장 함수가 아닐 거라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사용자 정의 함수. 그래서 잠깐만. 이게 또 어디 있더라? 이런 내용도 찾아보면 좋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잠깐만. 이렇게 검색했거든. 변수 네이밍 파이썬 이렇게. 어, 그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명은 이렇게 짓자. 그 함수명은 이렇게 짓자 하는 게 있어. 대략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 코드 컨벤션이라고도 해요. 뭐 스네이크 케이스, 뭐 카멜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네. 이렇게 보통 이걸 이 두 개를 많이 쓰는데 뭐 헝가리안도 있고 또 파스칼 케이스였나? 뭐 아무튼 있어. 몰라도 돼. 근데 어, 혼자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지어도 되는데 남이랑 같이 작업했을 때는 걔네가 이걸 따라주고 있다면 나도 이걸 안 따를 이유가 없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파악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래서 변수 네이밍 하는 거 그리고 함수 네이밍 하는 거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는데 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얘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키워드는 뭐 내장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정도였고 방금 전까지 한 게 뭐냐면 함수의 개념과 사용 정도. 근데 이전까지는 전역 지역이 상관이 없었지. 왜냐면 전부 다 전역이었을 테니까. 근데 이제는 함수 내부냐 외부냐를 따져야 돼서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사용처가 각각 다르거든.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매개 변수인 건데 요거는 좀 끊고서 할게요.